다음 질문 드릴게요. 덩치가 큰 남자 교사 앞에서는 얌전한데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교사들 앞에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강한 자 앞에서 굉장히 약해지고 네. 약한 선생님 앞에서는 강해지는 그런 학생 도대체 어떻게 좀 그러게요. 이런 폭력은 이미 좀 학습화된, 그리고 폭력이 이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또 난 수업 듣기 싫은데 이렇게 막 하고 하면 선생님이 날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이미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상대를 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컨트롤이 이미 되는 폭력성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불안해서 어떤 폭력을 일으킨다는 거, 아니면 관계 안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폭력과는 또 다른 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다뤄줄 필요가 있는데요. 엄마에게 또 누나에게 아주 폭력을 많이 이렇게 행사하는, 욕설과 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냥 때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게 아빠가 이제 그 아이를 그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을 아이가 커가면서 힘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화가 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학습화된 거예요. 그래서 약한 존재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빠한테 하면 죽도 맞을 거니까 아빠는 감히 못하고, 약한 존재에 대해서 나의 화난 감정들, 나 무시했어, 나 이렇게 해서 게임도 할 거야, 게임 못하게 해? 그러면 빵 공격을 해요.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까지 이제 이미 가정 내에서 학습이 되어서 학교 현장에서도 교실 내에서도 동일하게 힘의 논리로 폭력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참 다루기가 어려워요, 실제는. 그래서 좀 권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힘이 약하지만 선생님들은 이미 그런데 사실은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훨씬 높은 경지에. 의사로 따지면 나는 치료하는 사람, 나는 당신의 암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기술과 전문적인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의사 환자 간의 관계가 대등하기가 참 어렵겠죠. 절대적으로 이렇게 지식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뭐 삶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학문적인 지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고 아이들은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미 선생님들은 힘의 논리로 따지면 우위에 있습니다. 신체적인 힘은 약하다고는 하지만 선생님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존경하고 쳐다보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아이들에게 인식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아이는 자기가 경험했을 때는 늘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억누르고 내 감정을 읽어주기보다는 막 폭력을 쓰고 이렇게 경험을 해왔는데, 선생님은 그럼 힘을 가진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웬걸 그 힘을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위도 가지고 있으시지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더 기다려주고,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이가 그 흔들리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건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그런 식의 접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다가도 얘한테는 아니야, 정말 약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다른 수많은 아이들 내가 돌보기에도 힘든데 얘는 조금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행동하고 약한 애들 괴롭히고 있는,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하는 선생님 자신들이 그 감정, 흔히 이제 정신치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상에는 쉽게 역전이가 많이 생겨요. 특별히 선생님들 안에서도 폭력성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딱 보기 싫고, 아니면 힘으로 더 눌러서 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친구는 돌이킬 수 있는, 아니면 공감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실은 희박해져서 계속 더 그쪽으로 강화되어 가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런 행동들도 그 개인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가정 내에서 어떤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그런 따뜻한 어떤 말들,
공감해 주는 것들, 또 그러면서도 권위를 지키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 가다 보면 기회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이렇게 좀 다른 힘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써왔던 이런 방법들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겠네요. 학생이 강, 양, 약강 이런 모습을 보이면 선생님으로 봤을 때 이제 정의감이 불타서 강함, 진짜 강함이 뭔지 보여주겠어 하고 이제 억누르고 싶은 이런 욕구도 있게 되는데, 학생이 사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도 선생님과 이제 학생의 관계에서는 약자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관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강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좋은 강력한 힘을 잘 발휘하는 걸 보여줄 때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러면 공격성이 높은 학생들을 밀폐된 상담실 공간에서 1대1 상담을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담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 주셨어요. 네. 저는 사실 공격성이 높다 하는 학생을 1대1로 만날 때 그 친구가 흥분해 있거나 할 때는 제 마음이 떨리고 제 몸도 같이 떨릴 때도 사실 있는데 이럴 때 좀 고려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선생님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지고 상대가 이미 다른 아이들이 다 나의 불안과 내가 쫄았다는 이런 것들이 표가 났구나.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는 위협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폭력적인 이런 행동들을 보이면 우리는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전에는 개구리도 잡고 뱀도 잡을 수 있었는데 어느 틈인가 개구리도 못 잡겠어요. 개구리는 위험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개구리 못 잡습니까? 뭐 징그러워 이런 것도 있지만 팔딱거리잖아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얘가 갑자기 팔딱해서 나한테 이렇게 달려 뭐 상상하기도 싫어요. 크지 않은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하게 뭔가 이렇게 팍팍 튀는 듯한 느낌들이 있으면 우리는 움찔움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쑥 제가 이렇게만 다가가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전혀 폭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그리고 지금도 아마 원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이러면 이렇게 놀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놀랐구나. 그리고 충분히 그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움찔할 수도 있고 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실제 움찔했다라고 하면 야 그러니까 내가 놀랐잖아. 선생님도 야 무섭다 야. 이렇게 해서 내 불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실제는 이미 언어로 그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말 못하겠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얘가 날 얕잡아 볼 것 같고 좀 걸 표시하면 안 될 것 같고 더 강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목소리는 더 갈라지고 기어 들어가고 이런 느낌으로 하면 1대1로 절대 만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하셨던 선생님의 의도를 이렇게 보면 부담을 상당히 느끼시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1대1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실제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러면 나의 불안이, 나의 불편감이 상대한테 이렇게 전염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고 실제는 그렇게 어떤 액팅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 실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경찰에게 도움을 구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아주 폭력성이 있고 위협적인 존재, 근데도 진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경찰들을 그냥 쭉 세워두고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위협을 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예의를 갖추고 충분히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하면 상대가 오히려 뭐야 경찰도 쭉 세워두고 지금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더 안정된 상황에서 면담이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불안을 들여다보는 것들 필요하고, 불안하다라고 하고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1대1로 만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결국 내 불안을 내가 잘 아는 것, 그게 가장 그렇죠. 핵심적이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 네.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이렇게만 해도 상대가 그러면은 덜 불안하게 되고 불안이 전염되어서 더 커지는, 확대 재생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느끼는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만 있어도 상당히 본인에게도 좋고 상대 불안을 낮추는 데도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까 경찰분들 얘기해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선생님들께서도 그래도 상담을 불안하니까 안 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담을 진행하실 때 또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미리 사전에 제가 상담을 들어가는데 혹시 연락드리면 좀 와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비상벨을 설치해두고 뭐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두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이제 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하면 선생님이 너무 불안해서 야 그런 부분들은 좀 내 마음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해서 경찰을 대동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상대에게 미리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네. 실제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상담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내 안전장치구나로 상대방이 그렇죠. 느낄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아이들 행동에 대해서 훈육하고 가르쳐 줄 때 했던 감정 코칭을 활용하죠. 한 번 더 다시 해보자. 실수해도 네. 다시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